자, 오늘 저희가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이 많은데요. 일단 요 여론조사 결과 한 가지가 좀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거짓말 가장 잘하는 정치인 해가지고 예상이 됐던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42.7%로 압도적 1위를 달성을 했고요. 눈에 띄는 거는 뭐냐면 2등이 혹시 여러분 누구라고 예상을 하시는지 한번 여쭤볼까요? 가장 거짓말 잘하는 정치인 여야를 다 합쳐가지고 1등이 당연히 일단 이재명 대표가 됐고 2등은 뭐가 될지 한번 여러분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볼까요? 네, 지금 많은 이름들이 올라옵니다. 홍준석 해가지고 아, 이준석과 홍준표 또 예. 합쳐가지고 홍준표가 아무래도 좀 많은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이 오세훈 시장도 지금 언급하고 계시는데 눈치가 진짜 빠르십니다. 2등이 오세훈 시장으로 근데 21.3%를 달성을 했습니다. 높네.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시장이 10.4%거든요. 어,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왜 그럴까요? 왜 어, 오 시장님이 특별히 이게 조사 기관을 봐도 네, 조사 기간을 봐도 17일, 18일이니까 그 어제 토지거래 허가제 다시 강행한 거, 다시 네네, 재지정한 거는 20날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전에 했다는 그 건데 전에죠, 그렇죠? 지금 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하면 더 높아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가? 네. 그럼 그 전에 뭐 때문에 그런 이미지가 19일이죠, 19일. 네, 어제는 17일부터 18일까지 한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네. 어제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 음. 야, 왜 그러지? 야, 그래서 오세훈 시장에 대해 가지고 그, 어떻게 된 게 좀 그건가요? 탄핵 찬성 뭐 그건가? 입장 바꾼. 어. 음, 그게 그 사실 뭐 하긴 한데 그쵸.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된지. 오세훈 시장이 어떻게 된 게 21.3%로 2등을 차지하게 됐고요. 눈에 띄는 거는 국민의힘 지지층 가운데서는 이재명 대표를 뽑은 사람이 83.6%로 당연한데 한동훈 대표를 뽑은 사람이 2.5% 정도가 됩니다. 요거는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봤었을 때 뭐 좀 큰 뭐 얘기긴 합니다만 음. 만약에 나중에 한동훈 대 이재명 1대1 구도가 됐었을 때 나는 도저히 한동훈은 못 찍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한 2.5%인데 이렇게도 볼 수 있지 그럴 않을까요? 수도 그럴 수도 네네. 있고. 네. 이거 참 이거는 좀 생각할 게 많은 그 여론조사네요. 어, 거짓말. 그러니까요. 거짓말로 오세훈 시장이 2등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조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근데 그 토지 허가제 그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 많은 분들이 좀 의아했던 게 뭐냐면은 왜 도대체 애당초 토지 허가제를 풀었던 것도 그 음. 시기에 풀었을까? 이것도 좀 의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한 몇 주 정도 지나고 난 뒤에 다시 이제 또 입장을 선회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가지고 정치적으로 사실 뭐 이념에서도 약간 좀 오락가락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정책조차도 오락가락하냐 이런 좀 비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음, 선의로 해제를 했다가 네네. 선의로 다시 지정을 했다. 이렇게 음, 볼 수는 있어요. 네네. 분명히 그럴 수도 있지만은 조금 더 보면 네. 이게 이제 박원순 시장 때 시작이 돼서 올해 6월이면은 그 기한이 끝나는 상황이었어요. 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네네. 6월에 재지정만 안 하면 네네. 그냥 끝나는 거였단 말이에요. 음, 그럼 5년 가까이 4년 8개월 동안 유지되어 있었다고 볼 때 4개월 빨리 땡기는 게 4년 8개월 동안 규제 막혀 있었던 것에 비해서 그 4개월 땡긴다고 해서 무슨 효과가 기대됐었을까? 어, 이걸 물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조기 대선 때문에 그런 건가? 어, 거기가 저희 당 지지층이 그래도 좀 많이 사시는 분 그렇죠. 동네니까 그렇죠. 뭐 있을 경선이라든지 아, 이런데 또는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다 저희 당 국회의원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경선에 있어서의 어떤 유리한 점을 생각해서 그쪽 분들 저희 당 지지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더하기 그쪽 지역의 저희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좀 맞춰주기 위해서 아, 한 건가?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제일 좀 높아 네. 보이는데요. 예. 그럼 얘기가 다르죠. 어, 4개월인데 그 그렇죠, 4개월을 그렇죠. 못 참고 어, 그런 비판이 충분히 가능한 지점은 있어요. 네네. 아쉽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입장을 또 약간 선회하듯이 하다 보니까 우왕좌왕한다라는 비판도 있는데요. 예. 그럴 수밖에 없죠. 약간 정치적으로 봤었을 때는 좀 패착이었네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이게 제가 볼 때 명태균 뭐 사건 그거보다 훨씬 더 그 뚜렷하게 오는 게 명태균 그거는
솔직히 뭐 밝혀진 게 별로 없잖아요. 후원자가 그렇죠. 돈을 줬다고는 하는데 후원자가 내가 그건 뭐 오세훈 시장이 주라고 한 건 아니었고 뭐 이렇게 하니까 뭐 좀 이렇게 애매하잖아요. 흐릿한데 이거는 네네.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막 저한테도 문자가 왔어요. 어. 저기 집 팔려고 그랬는데 못 판다. 갑자기 이게 걸리니까. 네네. 28일까지인가 해야 돼요. 어. 뭐 중도금 내야 되고 이거 갑자기 이러면 어떡하느냐. 나 갭 투자하려고 했던 사람 그럼 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위약금 물어야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냔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있어서 요거는 양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큰 타격이 된다. 야, 그래서 이번에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또 입장이 나왔습니다. 우왕좌왕 부동산 정책은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오세훈 시장을 겨냥한 이제 글이 또 올라왔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금리 인하와 함께 서울 집값이 상승하는 국면이던 지난 2월 서울시가 갑자기 토지 허가제를 해제했다. 6월 토지 허가제 만료로 매매를 준비하던 시장에선 갑작스러운 해제로 충격에 빠졌다. 해제 시점을 갑자기 앞당긴 이유를 많은 분들이 의아해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아까 전에 대변인님께서 조금 해주셨고요. 게다가 오락가락 비판 속에 서울시는 해제 한 달 만에 정반대로 토지 허가제를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대키로 했다. 부동산 정책은 정교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예측 가능해야 된다. 이렇게 좀 입장이 나왔습니다. 다 맞는 말씀이죠. 그러면 추가적으로 서울시가 다른 지역까지 확대한 거는 이거는 좀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이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본 거죠. 그러니까 용산은 전에는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강남구나 뭐 송파구 일부였단 말이에요. 일부 네. 서초도 일부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뭐 중간에 해제된 데가 있지만 이제 강남, 서초, 송파에다가 용산까지 이렇게 4개 구를 완벽하게 한 거잖아요. 지금 뭐 여의도도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더 강화되면 예를 들어 송파구 같은 경우에 일부 이제 송파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아니 원래 요만큼 조금만 지정돼 있었는데 네. 한 달 전에 이걸 다 풀더니 갑자기 이제 전체를 해버리니까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만한 지역이 아닌 데까지도 영향을 받는다. 그렇죠, 그렇죠. 막 별로 집값 오를 일도 없고 별로 사람들이 뭐 이걸 살려고 하는 데도 아니고 그냥 평온한 데까지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있느냐.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제 또 비판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아무래도 좀 지난번에 많은 분들이 현실적으로 경선을 하게 된다면은 4인방 중에서 오세훈 대 한동훈 이렇게 되지 않겠냐라고 그런 얘기가 많았죠. 예상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오세훈 시장이 어떻게 된 게 좀 상황이 많이 안 좋은 건 분명히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서울시 압수수색까지도 이루어졌고요. 네. 안 좋아졌어요. 네, 굉장히 좀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아까 이게 데일리안에서 했던 여론조사인데 데일리안 거짓말. 데일리안 살짝 이제 그 좀 어떻게 보면은 우파적인 그런 게 좀 있는 그런 이제 매체인데 거기서 오세훈 시장이 2등으로 꼽혔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조금 오세훈 시장 측에서도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시장님이 최근에 월요일 날인가 TV조선에서도 인터뷰를 하셨죠. 네, 뉴스에 탄핵에 나오셔서. 대해서 또 그 탄핵 찬성 입장에 대해서 본인이 밝힌 걸 보면 네. 탄핵이 돼야 한다는 게 아니라 탄핵 심판 절차로 가는 거에 찬성을 했다고 말씀하셔서 그건 뭐 저희가 이혼 절차와 이혼 원하는 거 뭐 그렇죠. 얘기를 많이 했었고. 네. 근데 이제 책을 내셨잖아요. 네네. 책 낸 거는 조기 대서 행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탄핵 전망에 대해서 기각 전망을 또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기 대선은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탄핵이 안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조기 조기 대선은 대선 행보를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어폐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상하죠. 맞디가 지금 안 맞는 그래서 느낌인데요. 제가 이제 한 단계 더 나간 생각은 뭐냐면 네. 홍준표 시장도 그렇고 홍준표 시장도 어디선가 말씀하셔서 4대 4 정도 생각한다고. 네. 그래서 윤 대통령이 복귀하더라도 조기 대선 있을 수 있다. 뭐 그 얘기 했잖아요. 임기 연연 안 하고 개헌한다고 했으니까. 네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말을 이제 그렇게 하나 붙였고 홍 시장님 그래서 빠져나갔고. 네네. 오 시장님은 그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 지역 해제를 했다가 문제가 생겨서 다시 재지정을 했다는 것은 네. 탄핵이 기각될 걸 확신을 하고 대선이 없다고 생각해서 하신 걸로 보여요. 진짜 그렇습니까? 만약에 어. 진짜 대선이 있다고 생각하고 속으로는 그다음에 난 무조건 나간다고 결심이 섰다면 네. 본인이 한번 푸른 토지거래 허가 관련한 이 규제를 다시 번복하는 식으로
그 부작용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어. 다른 방법으로 뭘 하려고 했겠지. 어.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그거는 일단 전제가 오세훈 시장 측에 있는 분들이 최상의 옵션을 선택하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걸 하셨다. 다시 음. 번복해서 이 비난이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네. 그랬다면 이제 하나는 음. 이거 대선이 없을 것 같다. 네. 그렇게 생각하실 거고 하나는 이제 국토부나 다른 또 정부 차원,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거 해야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고시를 하는 방법밖에 지정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는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